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2일 여의도 펀드매니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이 올라서 즐거운 아침이죠. 네.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아주 핫하게 올라오다가 로봇주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두산 로보틱스만 가는 좀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장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단타 매매가 성행하는, 상당히 프로그램 매매, 단타로 치고 빠지는 매매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모습. 당분간 이러한 움직임이 시장의 대세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좀 우상향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장은 나오지 않고 단타로 치고 빠지는 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 너무 길게 들고 가지 마시고, 가다 한 15, 20 정도 되면 자르고 또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러한 단타 매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시장에서 오래 남아있는 그런 경력이 많은 사람들도 참 어려운 그런 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목표 수익률을 정확히 정하고, 투자 전략을 매수로 할지 매도로 할지를 아침에 정확히 정한 후에 시장을 진입하는, 참여하는 그런 원칙이 없으면은 바람과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장입니다. 의외로 많이 먹기도 하지만 잘못 잡으면 하루에 의외로 많이 터지기도 하죠. 어제 펩트론이나 로봇주 같은 것들 쫓아갔다가 하루에 10% 이상 터지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서운 장인 것을 아시고, 너무 쫓아가는 데는 좀 타이밍을 놓치고, 파는 것도 아침에 일단 무조건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아요. 항상 9시 반 10시까지 오른 다음에 점심시간 이후까지 빠지고 장 막판에 살짝 들어올리는 그런 양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흐름과 변화를 잘 관찰하시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테슬라의 반격이다. 테슬라 거의 9%, 10% 가까이 올랐는데, 반격의 핵심은 전기차가 잘 팔려서가 아니라 자율주행 도조 시스템 때문이다. 결국 시장에서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새로운 시장의 이벤트 핵심 키워드로 등장을 한 거죠. 어제 우리나라도 보면 현대하고 다음에 이제 그 텔레칩스 같은 것들,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새로운 핵심 키포인트로 떠올랐을 때 쫓아가야죠. 현대 오토에버,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이 크게 치고 올라오는데,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은 비만 치료제, 로봇, 반도체 이 삼각편대인데, 이 중에서 반도체가 살짝 기스가 났죠. 이 기스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로봇도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나는, 또한 추격하고 싶은 욕구가 섞이는 모습으로 변동성을 키우는데, 로봇과 반도체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과 반도체는 박스권으로 투자를 해라. 박스권에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려놓고 바닥에 오면 사고 위에 올라가면 때리는 박스권 투자이다.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우상향이다. 오늘도 일라인 릴리하고 노보노티스크는 여전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우상향할 수 있는 것은 비만 치료제와 자율주행 정도이고, 로봇과 반도체는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주가를 보면 다우는 0.22%, 나스닥이 많이 올랐는 1.14, 테슬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S&P 500 0.67, 나스닥에서 퀄컴, 메타 이런 종목들이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이벤트를 가지고 상승한 그런 하루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며칠은 좀 두들겨 맞고 윗꼬리를 많이 달고 변동성이 작은 범위 내에서 컸는데, 오늘은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존버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일시장 주요 투자 포인트를 보면 테슬라가 9.6% 급등. 테슬라 주가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다. 목표가를 $400로 올렸다. 많이 올렸네요. 올린 이유가 뭐냐? 슈퍼컴퓨터 도조가 테슬라의 평가 가치에 $5천억 더할 수 있다고 이제 좋은 의견을 낸 거죠. 도조는 인공지능 기술과 고화질 영상 등 테슬라 전기차 주행 데이터를 토대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슈퍼컴퓨터죠. 네.
보고서는 도저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도입을 가속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테슬라가 향후 자율주행 FSD라고 하는데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른 기업에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도저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주요 변동성의 촉매주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끝내거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기대를 했는데 이런 시점에서 시장에서 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수 있는 우려가 나타나며 김축이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또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을 출렁출렁하게 하고 시장의 상승을 막는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풀릴지 내일 13일 CPI 발표, 한국 시장은 14일 날 모레 나오는데 어떤 모습, 일단 시장은 상승할 거로 보고 있죠. 3.2가 아니라 3.6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 이러한 것들도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데 막상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더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CPI가 좀 안정을 차지해야 되는데 일단 WTI가 올랐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주택 렌트 값이라든지 소비 측면에서 과연 이 부분이 내려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만약에 밸런스를 맞춰주지 못한다면 긴축에 대한 그 두려움은 한두 번 더 이어질 수 있고 시장의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이런 면에서 시장은 지수 플레이보다는 단기 종목 플레이가 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CEO가 미 경제 계속 좋을 순 없다. 이 사람 계속 틀리네요. 독일이 올해 유럽 국가 중 역성장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엔달러 환율이 하락했다. 엔화가 강세로 갔다는 이야기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이 발언이 나타나면서 엔이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1달러당 475엔까지 갔던 게 오늘은 살짝 아래로 내려서 146.52엔, 147.5엔이죠. 147.5엔까지 갔다가 오늘은 146.5엔까지 한 0.87% 엔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그동안 엔캐리 트레이드 밖에 나갔던 돈들이 일본으로 막 쏠려 들어오면서 일본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한국으로 들어올 돈도 일본으로 가는 그러한 피해를 한국이 많이 봤는데 반대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한국 주식시장의 반격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 이 트렌드가 정확하게 트렌드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엔이 하루 약세 하루 강세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트렌드를 가지고 엔이 강세로 들어왔는데 140엔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트렌드를 지켜보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지만 일단 엔화 강세는 한국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연내 방미를 할 예정이 돼 있다. 이 중국과 미국의 화해 제스처는 믿으면 안 됩니다. 얘들은 지속적으로 치고받고 계속될 거지. 우리가 생각만큼 화해는 없다. 이러한 기사에 눈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같은 기사죠. 퀄컴이 2026년까지 애플의 5G 모멘텀을 반도체를 공급하겠다. 이러면서 퀄컴이 올랐죠. 미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 백신을 승인했다. 모건 스탠이 테슬라 슈퍼컴퓨터 개발 기대 10% 급등했다. 머스크가 빌 게이츠에게 한 방 날렸죠. 기후위기를 외치면서 기후위기의 핵심인 전기차는 사지 않았다. 테슬라를 공매를 때리고 있다. 나쁜 놈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머스크는 다 적인 것 같아요. 네, 빌 게이츠하고도 적이고 페북 사장하고도 적이고 다 적인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기인인데 이 기인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역시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나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머스크가 죽었습니다. 달러 지수는 0.52% 하락을 하면서 104.169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큰 변동은 없었죠. 2년짜리는 4.988 0.04 BP 상승을 했고 10년짜리가 좀 올랐네요. 3.3BP 상승을 하며 4.289 일단 금리는 박스권에 갇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WTI 한번 봅시다. WTI도 0.25% 또 상승을 했네요. 87.64달러까지 WTI는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 여전히 공급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람코 500억 달러의 그 추가 상장이 12월 말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유가가 여전히 강세의 모습을 보일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겨울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시즌적인 역할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살짝살짝 올라오는 것까지 삼중고가 WTI 시장에 있다. 이게 결국은 CPI를 상승시키고 긴축을 추가로 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자금 공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주가 하락으로 유탄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우리가 뻔히 아는 이 순환 사이클, 서큘레이션 사이클이 발동이 된다면 올 겨울로 갈수록 시장에서 주식으로 돈 벌기는 좀 힘든 상황이지 않나. WTI로만 봐서는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주식은 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은 좀 걱정스러운 게 WTI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WTI 가격은 안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좀 불안스럽습니다. 금 가격 0.14% 상승, 테슬라 9.92, 애플 0.89, 엔비디아가 빠졌네요. 0.89 하락, 451달러. 여전히 HBM, AI 생성 반도체주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좀 좋지 않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네요. 일라일릴리는 1.44, 네, 좋습니다. 네, 노보 노르디스크도 3.17%나 상승하며 오늘 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비만 치료제는 여러분 크게 세 개로 딱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비만 치료제 자체를 개발하는 회사, 일라인일이나 노보 노르디스크 같은 회사,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들 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포기하는. 두 번째, 제형을 늘리는 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맞을 걸 한 달에 한 번 맞는 제형으로 늘리는 방법. 이렇게 해야 비용도 줄고 환자가 편리성도 있고 시장이 커지는 거죠. 세 번째는 비만, 당뇨부터 시작해서 비만으로 갔는데 이젠 심혈관 질환 뭐 이런 쪽으로 치매까지도 뭐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약물 효과의 다양성, 그리고 아픈 사람만 맞은 게 아니라 정상인도 맞았더니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더라, 부작용이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확대 가능성, 이 세 가지가 핵심이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제형을 늘리는 쪽, 펩트론과 인멘티지랩, 그 다음에 한미 약품, 이런 쪽이 이런 제형을 늘리는 거, 주기를 늘리는 거, 이 기술이 한국이 그나마 시장에서 해볼 수 있는 키포인트이지 않나. 이렇게 생겨서 제형을 늘리는 기술인 펩트론과 인벤티지립, 또 한미약품 뭐 이 정도를 사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원료의약품 시장, API 시장도 좋은 거 아니냐, 지금 원료의약품이 없어서 문제가 일으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제약바이오 에너라고 이제 PT를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라인릴리하고 노보 노르디스크가 주로 전부 다 내재화한다. API 기초 뭐 원료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내재화하고 지금이야 이제 부족하니까 웨이브 아웃소싱을 주는데 거의 내재화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API 원료의약품에서 좀 수혜를 받을 기업은 애니젠 뭐 이런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봐도 그건 좀 발견하기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들도 감안해서 제형을 늘리는 쪽에 대한 관심,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 TSMC는 0.11%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21% 하락, 메타 3.29 상승했죠.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메타 플랫폼스. 노블록스 0.65% 하락, 비트코인도 1.94% 하락. 비트코인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유용성, 이 코인 시장의 매력은 갈수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에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늘 우리의 큰 키포인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3단 삼각편대 이야기를 하죠.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 이제 사각편대가 되는데, 이러한 그 미시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한번 봤다. 미국을 봤더니 향후 무엇을 사야 할지 모습이 좀 눈에 보이더라. 모 애널리스트가 썼던 걸 한번 제가 풀이해드리겠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는 첫 번째로 미국의 테크주가 한계가 있다. 미국 시장 테크주의 시가총액이 40%에 도달하자 재차 반락했다, 떨어졌다는 거죠. 이 보면은 미국의 테크주가 전체 시총에서 40%를 당하면 항상 이렇게 내려오더라. 지금이 40%에 오니까 내려오더라. 그래서 시가총액적으로 보면은 테크주는 전체 시총의 40%를 치면 항상
맥스로 보고 지금이 그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매력은 크지 않다.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본 거죠. 두 번째 시클리컬 섹터, 뭐 철강, 화학 같은 시클리컬 이러한 섹터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섹터들을 봤더니 바닥에 있더라. 네, 이렇게 바닥에 있어서 올라오는데 추가로 과거에는 거의 30%까지 올라오고 평균 2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20%까지 추가로 올라올 가능성. 시클리컬 종목, 에너지, 소재, 산업재는 12%를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매력적으로 본 거죠. 세 번째는 제약 바이오인데 제약 바이오도 바닥에 있더라. 13.3%, 과거에 뭐 16%까지 갔는데 좀 더 올라갈 가능성. 제약, 헬스케어 이런 데 13%대로 감소 중인데 바닥이다. 시총 기준으로 보면. 따라서 제약 바이오, 시클리컬 이 정도는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테크주들은 거의 다 목에 찼다. 이 이야기를 크게 이야기하는, 이게 꼭 맞는 이야기는 하지만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과거의 모습을 보고 현재를 좀 추론해 보는데 그 이유가 타당을 하다면 좀 함의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중에서 제약바이오가 매력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9월은 생각보다 다소 잔인한 달이다. 그 이유는 뭐냐? 시장의 연체 이후에 너무 8개월을 달려온 거죠. 후식이 아니라 휴식, 쉼과 휴식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약간의 조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여기나 또 우리나라는 명절이라는 큰 산이 있죠. 명절 때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에서 돈을 뺄 수밖에 없죠. 문제는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한 빠른 적응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포인트는 시장의 핵심, 방향, 색깔이 바뀌고 있다. 꼭 기억을 하시고, 뭘로 바뀌냐? 2차 전지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얘는 이제 먹고 터지고 어제 100만 원이 깨지면서 오늘 어떻게 도달 나올지가 문제인데 테슬라가 올랐기 때문에 반등은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테슬라의 반등이 양극재, 음극재, 전기차가 아니라 FSD, 도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안에 소프트웨어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반등이 있을 거라고 쫓아가지는 마라. 다음 제약, 바이오, 자율주행, AI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주식시장에 들어왔다. 빨리 쫓아가야죠. 오늘은 테슬라의 큰 반등의 핵심은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이다. 따라서 최근에 자율주행에 따라서 급하게 오른 현대 오토에버, 텔레칩스, 어제 텔레칩스 8% 가까이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저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올라서 팔아버렸는데 아쉬운 것 같아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대 오토에버, 텔레칩스 이 정도는 들고 가야 될 것 같다. 추가로 존버를 추천합니다. 추격 매수는 비추죠. 문제는 이제 로봇인데 그동안 너무 많이 달린 관계로 어제 강한 입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돈이 두산 로보틱스 두산으로 가버렸죠. 이제 10월 초에 상장이 되는데 그때까지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오르기 전에 그 전에 다른 로봇주가 쭉 올라왔는데 어제 전부 입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오늘도 한번 봐야 되는데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 이거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 네. 다음에 비만 치료제 바이오 시장은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당분간 지속적으로 존버해야 될 우상향 고래이다. 우리나라는 제형을 늘리는 쪽에 그 기술 쪽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따라서 페트론과 인벤티지 랩 정도 들고 가야 된다. 문제는 반도체 지금 HBM 관련주도 올라가다 이제 조정 장세에 들어가죠. SK 하이닉스가 저렇게 무너지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십몇칠 동안 지속적으로 샀는데 그 이유는 뭘까? 혹시 롱숏 플레이가 걸린 게 아닌가? 애플, SK 하이닉스 숏, 삼성전자 롱?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안 오르는 거죠. 미치는 거죠. 이러한 플레이가 혹시 걸리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당분간 박스권이 전망돼 이를 이용한 단기 투자 전략을 추천한다. HBM 관련주죠. 네. 추격 매수는 당근 비추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일단 테슬라가 이끌어갈 2차 전지 반등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날 것이냐. 반등의 핵심이 양극재나 음극재가 아니다.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 관련된 현대오토웨이버나 텔레칩스 쪽이 좋아 보이고 제약바이오에서 비만 치료제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세포 치료제가 올라오는데 암치료 항암 같은 종목인데 유한양행 같은 거 제가 추천했다가 욕 많이 얻어먹는데 이제 본전에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8만 원을 회복했는데 10만 원까지 꼭 들고 가보자. 간 다음에 팔고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종목 선별이 모든 것을 결정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면은 그 카페 위에 이제 신규 신청란만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예스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뭔가 관심 종목을 찾는 분들, 특히 이제 종목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 누구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상담을 하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장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시장.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을 좀 보자. 현대오토에버나 텔레칩스가 좀 비실비실하면 좀 조정받으면 무조건 따라가서 다시 잡아보자. 이렇게 추천해드립니다. 로봇은 어제 12,600일 날고 내려왔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은 제가 어제 말한 그 목표 시점까지 무조건 눈을 감아라. 단기 투자자는 박스권을 그리고 박스권 내에서 플레이를 해라. 이렇게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